안녕하십니까. 저는 풍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드교사 조보람입니다. 저는 ICT 활용 수업의 실제 1. 스마트패드와 노트북을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 소개 및 활용 방법 설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콘텐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패드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 둘째, 노트북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 첫째, 스마트패드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패드를 관리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MDM이라고 부릅니다. MDM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MDM은 알고스 MDM입니다. 이 앱은 한국의 교육청에서 직접 배포합니다. 학교에 지급되는 태블릿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고스 MDM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단말 찾기 B. 단말 초기화 C. 기기 잠금 해제 D. 앱 배포 삭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말 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단말 관리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르고 MDM 같은 경우는 구글에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을 검색한 후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르고 MDM에서 제공한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단말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 좌측에 단말 현황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말 현황에서 찾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단말 현황 화면 우측 하단에 단말 찾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단말 찾기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단말에 알림을 실행합니다 라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단말 기기에서는 알림벨이 울립니다. 이때 단말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있어야 기능이 정상적으로 실행됩니다. 이 기능은 기기 분실 사고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말 초기화 방법입니다. 홈 화면에 초기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초기화 대상 단말을 선택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초기화 팝업 창에서 기능 옵션 선택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기능 옵션은 공장 초기화, 앱 초기화, 데이터 초기화로 나뉩니다. 공장 초기화는 공장 출시 상태로 단말을 초기화시킵니다. 이때 MDM 어플까지 다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앱 초기화는 스마트 단말에 설치된 앱 중 필수 어플을 제외한 모든 앱을 삭제합니다. 데이터 초기화는 스마트 단말 내장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중 안드로이드, DT북을 제외한 모든 앱을 삭제합니다. 이 기능은 학기나 학년이 끝났을 때 사용합니다.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와 앱을 삭제하고 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기의 잠금 해제 방법입니다. 홈 화면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잠금 해제 단말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잠금 해제 팝업이 뜨면 잠금 옵션을 선택한 후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 기능은 기기를 대여한 학생이 실수로 잠금을 설정했을 경우 잠금을 해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 배포 삭제 방법입니다. 단말 현황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말 현황에 표시된 단말 중 앱 배포 기능을 사용할 단말을 선택합니다. 앱 배포 버튼을 선택합니다. 배포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한 후 앱 배포 화면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만약 플레이 스토어에 없는 앱이 필요할 경우 APK 파일만 있으면 학생 단말에 앱을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삭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 화면 좌측에 단말 현황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개의 단말 중 관리하고자 하는 단말을 선택합니다. 단말을 선택 후 앱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할 앱을 검색한 후 대상 앱을 체크하고 선택하여 삭제를 진행합니다. 한두 개의 앱만 삭제하고 싶을 땐 이 기능을 활용합니다. 만약 전체 앱을 삭제하고 싶을 땐 앞에서 말했던 초기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아르고스 MDM 이외에도 다양한 MDM 어플들이 있습니다. MDM의 기능은 비슷합니다. 다만 관리자 화면 디자인이 다릅니다. 다양한 앱을 살펴보고 관리자가 사용하기 편한 디자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MDM 프로그램입니다. 가격과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표에 나온 앱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르완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노트북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르완다에 제공되는 노트북 관리 프로그램은 스마트 미디어의 NC2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클래스 M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 두 프로그램 모두 노트북을 관리,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기능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클래스 M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관리 프로그램의 기능들입니다. A. 복구 기능. B. 화면 모니터링 기능. C. 원격 제어 기능. D. 메시지 전송 기능. E. 과제물 전송 및 회수 기능. F. 전원 관리.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노트북 관리 프로그램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PC를 사용하면 PC에 다양한 데이터와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노트북을 재부팅하면 이 파일과 데이터가 삭제되고 기존의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이 기존 상태는 내가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업 도중에 노트북이 꺼지지 않도록 배터리 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면 USB 등 외장하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면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기본 화면은 테이블 모드입니다. 학생이 실행시킨 프로그램 아이콘과 이름이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화면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하면 모니터링 모드로 변경됩니다. 학생의 모니터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테이블 모드로 전환하고 싶으면 다시 화면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쓰일 수 있습니다. A. 학생이 수업을 잘 듣고 있나 확인할 때. B. 학생 한 명을 선정해서 학생의 화면을 교사 화면에 띄우고 보여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의 PC를 선택 후 원격 제어 버튼을 누릅니다. 학생의 PC 화면이 팝업으로 생성됩니다. 교사의 마우스와 키보드로 학생의 PC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PC의 프로그램, 제어판, 작업관리자 등 원격으로 실행,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쓰일 수 있습니다. A. 학생이 수업과 무관한 프로그램을 사용 중일 때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B.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C.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를 종료할 경우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Alt F4나 작업 관리자로는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메시지 전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학생의 PC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으로 뜨는 대화창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가 일괄적으로 전송됩니다. 이 기능은 학생에게 개인적인 피드백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제물 전송 및 회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전송 회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중 과제물 전송을 누릅니다. 윈도우 탐색기 창과 함께 과제물 전송 팝업 창이 뜹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과제물 파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합니다. 과제물 리스트에 올라가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 기능은 교사 PC에 있는 파일을 학생에게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과제물뿐만 아니라 학습지나 모범 답안 등을 전송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는 바탕화면, 과제물 폴더에 이 과제물 파일이 저장됩니다. 파일을 전송 후에 바로 실행을 시키고 싶다면 자동 실행을 클릭합니다.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 과제물 저장 경로에서 저장 경로를 변경합니다. 주의할 점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랜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한다면 원활하게 동작합니다. 만약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원활하게 동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느립니다.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잘라서 용량을 작게 만들어 여러 번 전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물 회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물 회수 버튼을 누르면 학생 모니터에 다음과 같은 팝업 창이 뜹니다. 학생은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과제물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끌어옵니다. 과제물 리스트에 과제가 올라갔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 전송합니다. 교사 화면에서 학생이 제출한 파일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물 전송 회수 버튼을 누르면 과제물 보관함 열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과제물 보관함 폴더가 열립니다. 과제물이 제출된 날짜별로 폴더가 생성됩니다. 이 폴더에는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이 저장됩니다. 과제물 파일명은 PC 번호 과제물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만약 저장 경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과제물 보관함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를 클릭해 저장 경로를 변경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PC로 수행평가를 진행하거나 과제물을 그때그때 바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원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시작하면 일괄적으로 PC를 켤 수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PC를 끌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평가를 시작하기 전 재부팅을 통해 PC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교과서 외의 다른 파일이나 데이터를 참고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기기와 노트북 관리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CT 활용 수업의 실제 2,
구글 활용 ICT 수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